전기 순간 온수기다라는 것과 아니 가스 온수기 같은 거 다양한 온수기가 있는데 제 방식은 그래서 돼지꼬리 이렇게 땡땡이식으로 해가지고 물 데우는 거 있잖아요. 물 데우는 거 그거를 이제 아래로 보통 상중하로 데운다 그랬는데 10개짜리 그냥 동시에 넣어가지고 물 전체를 갖다 확 데우거나 그걸 크기를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 갖고 동시에 데우는 방식이 있어요. 표면적을 넓혀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가리는 뭐 3개를 넣든지 10개를 넣든지 한꺼번에 넣어갖고 한꺼번에 확 돌려 데워버리면 순간 온수기로서 엄청나게 빠르게, 전력은 좀 들어가겠지만 빠르게 끓여진다는 거죠. 순간 온수기로서 이런 방식이 있고, 금속 막대를 서로 다른 굵기의 금속 막대를 놔서 파동 현상을 일으키 열의 파동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걸로 동시에 위아래 사이즈 딱 맞춰가지고 상중하 아랫물 중간물 위에물 동시에 이렇게 되어버리거나, 그래서 금속판은 얇게 옆으로 퍼지게 만든 그 금속에다가 금속판을 이렇게 붙여갖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빠르게 끓이는 방법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굵기의 금속 막대를 꽈줘가지고 꽈배기 현상으로 열의 저항을 높여서 데워준다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전기를 데울 때 방식이죠. 전기를 데울 때 방식인데, 그 전기 순간 온수기를 해서 집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이것을 2개로 트윈으로 가는 거예요. 트윈 구조로 해서 물량을 좀 많이 할 때 그때 트윈 구조로 가지고 이렇게 업소용이다. 업소용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식당이다. 물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거는 이렇게 순간 온수기를 할지라도 전기 순간 온수기든 가스로 데우는 것이든 간에 뭐 물량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큰 통으로 많이 데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 방식은 빨리 끓습니다. 제 방식대로 열도 파동 현상이 일어나고 상중하를 동시에 데워버리기 때문에 전기로 데운다 할지라도 빠르게 끓어요. 근데 이런 통을 한꺼번에 큰 통에다 넣고 데우려고 그러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2개짜리 3개 이 통을 3개짜리 이렇게 넣고 같이 넣어가지고 전기를 넣어서 빨리 해주고, 그래서 물만 3군데서 데워가지고 물만 해주면 빠르게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3군데에서 뭐 10군데도 가능하고요, 100군데도 가능합니다. 100군데에서 동시에 끓여가지고 물을 합쳐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전기 온수기가 새로운, 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원자력 발전할 때 왜 하나의 큰 원자로에서 물을 데우느냐, 폭발 위험도 높고 방사능 누출 위험도 있는데 수백 군데 수천 군데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하면 될 일이다. 전기 발전이다. 왜냐면 그럴 때 우라늄, 액상, 분말, 수소, 산소 이렇게 태워서 물을 끓이든지, 물을 끓일 때도 보면 하나의 솥에서, 그렇죠, 그 하나의 그 불꽃으로 태우기보다는 여러 개로 그냥 해가지고 분산을 해서 하나의 솥이라고, 큰 솥이라고 봅시다. 솥에 물이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것은 이제 그 바닷물 담수화할 때도 이 물을 끓이는 방식이 들어가면, 그렇죠, 밑에다가 불꽃이 있잖아요. 불꽃이 있으면 한꺼번에 보통 하나 불꽃에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여러 군데, 5군데, 6군데를 배치해서 한꺼번에 끓여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끓겠습니까? 끓죠. 빠른 시간에 끓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 이 방식을 선택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동시에 수력과 풍력을 통해서 만약에 그 원자력에서 바닷물에서 수력과 풍력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전기가 생산이 된다. 그 전기를 좀 풀려가지고 물을 같이 위에서도 밑에서는 데워주고 전기 이렇게 금속 막대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제 방식에 이렇게 상중하를 동시에 데우는 2개를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전기 플러스 가스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도 제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마이크로웨이브로서 그냥 바닷물을 곧바로 끓여버리는 식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해수 담수할 때도 좋고, 뭐 그런 방식도 좋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라도 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 그거를 상중하로 이렇게 길이를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회전하고 돌려준 식으로 하면 대류 현상도 생기게 되고 빨리 끓습니다.
이게 그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솥이 있다. 거대한 대형 솥이다. 근데 불꽃이 하나가 아니라 그렇죠. 불꽃이 10군데에서 동시에 또는 100군데에서 동시에 끓여버린다고 생각합시다. 엄청나게 빠르게 끓겠죠.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이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 순간 온수기다 그러면 집안에서도 뭐 용량이 좀 큰 걸 원하면 2개, 3개, 뭐 4개 탱크를 갖고 있는 데서 연기를 뭐 제 방식 금속 막대가 됐든 뭐 이렇게 땡땡이 돼지꼬리 땡땡이 10개 배치하는 것이 3개, 4개, 5개 배치하는 것이라 가지고 빨리 상중하를 볼 전체를 데워버리는 그런 걸 사이즈를 좀 키워가지고 그 방식은 이제 위에 뚜껑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가스불은 밑에서 밑에서 데워야 되겠죠. 밑에서 데워야 되니까 가스불을 밑에서 데우려면 그렇죠. 좀 1탱크, 2탱크, 3탱크에서 각각 가스를 이렇게 해서 물 데우는 식당에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음식 조리할 때 그 화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거기다 동시에 끓이면 그냥 빨리 끓잖아요. 그것처럼 전기 난로나 가스 난로도 가스 온수기나 전기 온수기도 1탱크, 2탱크, 3탱크 용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용량 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이나 뭐 사업장 큰 데에서는 용량이 10개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치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물을 빨리 끓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수기 같은 것도 이건 사용할 수 있고요. 정수기 같은 것도 탱크를 1탱크, 2탱크를 해도 되고요. 커다란 이만한 탱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기로 만약에 데운다면 그냥 금속 막대에 넣어가지고 3개, 2개나 3개 해가지고 물을 빨리 끓여 그러면 정수기 이제 대용량 식당 같은 데서 뭐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금방금방 끓여버리니까 그래서 정수기 물을 정수된 거를 그렇게 해도 된다. 끓이는 방식을 금속 막대 넣고 곧바로 끓여버리는 식으로 밑에서 이렇게 전기로 데워가지고 하는 방식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전기밥솥이다. 그러면 이제 밑에 이렇게 코일 들어가잖아요. 코일 들어가면 그 코일을 서로 굵기가 틀린 코일을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열이 빨리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내속 같은 거는 맨 바깥에 바깥쪽이죠. 전기가 직접 닿거나 가스가 직접 닿는다 이런 가스식으로 한다 그러면 얇고 대중소다 두께가 그러면 맨 바깥이 얇고 중간이 그 다음에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열이 축적이 되도록 하면 빨리 끓습니다. 이렇게 그 방식으로 하시면 제 방식으로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코일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코일을 통해서 내솥을 이렇게 데우는 구조라면 압력밥솥이나 전기밥솥 같은 거 서로 굵기가 틀린 코일이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굵기가 틀린 코일이 같이 섞어져서 들어가서 열의 파동 현상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걸 선택하는 것이 되십니다. 또 그 코일 자체를 갖다가 좀 더 촘촘히 감아주는 식으로 좀 더 빨리 끓는 전기밥솥이다 그러면 코일 자체를 좀 더 촘촘히 감아줘 가지고 보다 많은 표면적을 넓혀서 하는 그런 방식도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전기 온수기다 또는 어디다 뭐 정수기다 그러면 데운다 그러잖아요. 데운다 그러면 그거를 좀 크게 사이즈를 크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서로 굵기가 틀린 코일을 이런 식으로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래서 상중하로 배치하든지 10개짜리 배치하든지 아래 물, 중간 물, 상층의 물을 동시에 끓이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표면적은 넓게 해서 뚜껑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뚜껑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뚜껑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리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을 넓혀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코일 자체도 좀 서로 굵기가 틀린 코일을 번갈아서 이렇게 같이 밀접하게 배치해 놓으면 열의 파동 현상이에요. 제 방식, 제 이론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끓습니다. 열이 이제 파동식으로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이 방식으로 이제 전기 원숙이나 가스 원숙이 또 이렇게 가스 원숙이다 그러면 이제 가스로 물을 이렇게 데우는 방식이니까 내석 구조는 그런 식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개, 다섯 개 큰 사이즈 큰 통으로 데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작은 사이즈를 이렇게 여러 개 하든지 각각의 화로가 밑에 있어야 되겠죠. 가스가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러면 속도는 빠른 물을 갖다가 빨리 끓여서 빨리 내보내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식장에서 물 데울 때 양식장 물 온도를 맞추거나 이럴 때 할 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비닐하우스다 어떤 영업장이다 그랬을 때 그렇죠. 그 가스 난로 같은 것이 있다 아니면 그 뭐 전기 난로가 있다 뭐 그 어떤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공기를 이제 데워 가지고 순환을 시킨다고 했을 때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 전기 방식일 수도 있고 가스 방식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만약에 가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운다 그러면 가스를 해가지고 가스를 통해서 어떤 것을 데워가지고 그걸 공기를 이제 표면적을 넓혀서 데워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공기를 데피는 그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촘촘히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보다는 막 가령 이제 이런 금속 막대가 있다. 지금은 석영광 같은 걸로 하죠. 석영 같은 것도 지금은 딱 두 개인데 저것이 다섯 개면 어떻겠습니까? 다섯 개면 열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대신 석영광 같은 게 유리니까 파손이 쉽게 되고요. 유리가 아닌 구조로서 이렇게 만약에 금속 막대 제 방식에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막대를 해가지고 그걸로 열을 그냥 곧바로 데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그거를 10개짜리를 갖다가 이만한 미니 사이즈가 있는데 10개를 넣는 거예요 안에다가. 그러면 엄청나게 고열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거는 한 3개 정도 4개 정도겠죠. 근데 그 금속 막대를 이제 꽈배기식으로 꽈가지고 열 저항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석영관을 대신해서 이렇게 쭉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게 이제 물로 물 끓이는 방식인데 공기도 데울 수 있다, 데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열기를 그 난방기구의 본체가 이런 방식인데 이거는 지금 저기 석영관이거든. 이게 또 금속 막대를 넣어놓는다는 뜻이죠. 금속 막대를 내놓고 방열판 그렇게 해놓고 꽈배기식으로 꽈준다는 거죠.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 막대를 넣어준다. 아니면 코일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 코일을 서로 굵기가 틀린 코일을 넣어가지고 석영관 없이 해서 발열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꽈주거나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주면은 혹시 발열이 많고 그것을 많이 배치해주면 그렇지 그 제품이 열을 감당할 수만 있으면 괜찮다. 그리고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 이런 거는 보면 위에 달려 있잖아요. 지금 원래 밑에 달려 있어야 돼요. 좀 문제가 있게 만들어 놨더라고. 밑에 달려 있어야지 뜨겁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 위에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래다가 배치를 배치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선풍 이렇게 송풍기를 달아가지고 송풍기 팬을 달아서 공기를 순환을 거기서 그 뜨겁게 공기가 데펴진 곳에서 이렇게 선풍기식으로 그래서 그 공기 데펴진 공기를 이렇게 뭐 가령 이렇게 뭐라 그러죠? 선풍기 여름에 틀 때 보면은 공기를 골고루 이렇게 열이 퍼지게끔 만드는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팬으로서
그 덮여진 공기를 갖다가 골고루 사방으로 쏴주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을 동원하시면 제 방식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스도 이제 가스로 만약에 데핀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방식이 이제 물을 끓이는 방식이 있고요. 난방기구 중에 있는데 물을 끓여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스팀으로 스팀 같은 거 라디에이터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 갖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뭐 그 방식도 이렇게 한 군데에서 그 가스를 통해서 가스로 데운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화로에서 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데워가지고 물을 순환을 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한 군데보다 5군데, 10군데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방식을 쓰시는 겁니다. 전기도 한 군데에서 이렇게 데우기보다 금속 막대로 데운다, 물을 데운다, 아니 공기를 데운다 했을 때 뭐 금속 막대나 아니면 이렇게 코일식으로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해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코일을 많이 감아주는 거예요. 서로 굵기가 틀린 코일을 그런 방식으로 석영관 없애고 그런 방식으로 물을 끓이거나 아니면은 공기를 데웠을 때 우선 제 방식인데 한 군데에서 데우는 것보다 그런 것을 옆으로 촘촘 이런 데다 만약에 금속 막대다 그러면 지금 석영관이 2개 들어가 있잖아요. 몇 개를 배치했는데 코일식으로 했다 그러면 코일식을 서로 굵기가 틀린 코일 이런 식으로 많이 배치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전기는 조금 들지만 빠르게 데울 수 있겠죠. 강력한 발열 구조가 된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뜨거워도 좀 그러니까 뭐 이런 가장 적절한 온도를 회사에서는 아마 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작은 이런 사이즈 안에서도 많이 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런 것을 이론적으로 난방기구다 그러면 이런 게 1개짜리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추가적으로 난방기구를 붙여가지고 1개, 2개, 3개, 4개짜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1개, 2개, 3개를 붙여가지고 한다. 그런 거를 그럼 훨씬 더 공기가 표면적이 넓어질까 안 넓어져. 금속 막대를 넣든지 금속 막대 꼬인 것을 꽈배기처럼 넣든지 코일식으로 넣든지 많이 배치하고 이건 동시에 사이즈를 이만한 것을 옆으로 3개를 비춰 놓으면 그렇죠. 금방 덮여집니다. 이런 방식을 하셔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는 좀 들겠지만 공기를 순식간에 넓히거나 보다 넓은 장소를 대피하는 데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 지적 재산권이 되겠습니다.